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이 치과 치료를 무서워하는 분들 중에서는요, 치과 치료를 미루다가 치아가 다 망가질 때까지 이 치료를 안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편안한 치과 치료 방법은 없을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치과 치료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 전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부 이 시간 알차게 채워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영국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이 치아 건강은 오복 중에 하나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인데요. 하지만 이 치아가 불편하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또 치과 치료를 꺼리십니다. 사실 이러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예. 치과 하면은 일단은 무섭다, 아프다, 가기 싫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꺼리시게 되는데 스크린을 보시게 되면 실제적으로 치과에서 모든 치료를 할 때 마취를 많이 병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사 바늘을 보는 순간 누군가 긴장할 수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 잇몸 속에 마취액이 주입되면서 너무 빠른 시간에 마취를 하게 되면 부풀어 오르면서 압통이 생겨서 악 하고 소리내는 경험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예가 되는 거고 이 아래쪽의 그림처럼 치과에 가시게 되면 기자재를 돌리기 위해서 웅 하는 모터 소리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나게 되는데 그런 어떤 소음 스트레스가 있겠고요. 또 가장 많은 분들이 싫어하는 건데 기계에서 열이 발생되기 때문에 열이 안 나게 하기 위해서 물을 많이 뿌리게 되거든요. 그 물 때문에 가끔은 삼키시기도 하고 입안에 물이 많이 고여 있다 보니까 이제 호흡 곤란. 그래서 가끔은 치과 치료를 하다 보니까 나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런 표현도 하시는데 이상과 같은 세 가지 경험 속에서 치과 하면 일단 하기 싫고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 우웅하는 이 모토 소리가 가장 좀 무섭다라고 느껴졌던 것 같은데요. 네. 이러한 치과 공포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가장 우선적으로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네. 뭐 요새 일각에서도 소통이 문제가 되듯이 환자의 마음 안정이 최고일 것 같습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린아이만 치과에 안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아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도 치과에 가는 거는 아마 좀 이 어린아이 마음 같을 것 같아요. 근데 치과에 처음 가시게 됐을 때 원장님들이 이제 시간이 없으시다 보니까 어떤 충분한 설명을 상담실장이나 어떤 직원한테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최대한 원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하다 보면 이분들의 어떤 긴장감이 좀 소통이 되면서 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치료 계획만큼은 원장님들이 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해주기를 바라고 그 속에서 이제 마음이 서로 통하게 되시면은 아무래도 치과 공포증에서는 좀 벗어나실 수 있다고 보고 다음번 치료 시에 이제 약간의 친절함을 가지고 오늘은 어떠세요? 이런 대화 속에서 이분의 컨디션이 좋다라고 판단이 되면 치료를 좀 더 길게 하고 이분의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것 같으면 치료를 좀 줄인다든가 이런 어떤 서로 치료를 떠나서 이분이 과연 편하신 상태인가 아닌가 이런 어떤 체크 속에 좀 더 편안한 치료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네, 좀 편안한 치료, 또 아프지 않은 치료하면 마취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데요. 사실상 지금 뭐 치과 치료에서도 마취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네네. 일단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이 스케일링 하시고 나서 잇몸 치료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잇몸 치료를 받을 때 마취를 하게 되고 또 이제 사랑니를 뺀다든가 어떤 치아를 빼실 때 마취를 하게 되고 갑작스럽게 이가 아파서 치과에 가시게 되면은 신경치료도 아니라고 또 마취를 하게 되고 근데 실제적으로 이 주사 바늘을 보는 순간 누구나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저희가 이제 포를 씌운 상태이기 때문에 주사 바늘을 안 보여드리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어도 주사액이 잇몸 속을 관통하는 순간 부풀어 오르면서 압통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누구나 다 악 하고 소리를 내시고 그때 이제 온 몸은 경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를 이용한 무통 마취기를 쓴다면
마취액 속도를 갖다가 똑 이렇게 일정량을 저속으로 집어 넣어줌으로 인해서 굉장히 편안한 치료가 될 수 있다는 점. 근데 이렇게 치료할 때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 단점은 있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가끔 어떤 표현을 하시냐면 원장님 왜 마취를 아직도 안 하셨어요? 아니면 마취를 했는데도 참 안 아프네요. 그래서 이런 어떤 마취에서부터 좀 편안하게 해드리면 굉장히 좀 편안한 치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마취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임플란트 치료 사실 요즘 굉장히 대중적으로 많이 받는 치료 중에 하나인데요. 치과가 두려운 건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들이 좀 편안하게 임플란트 시술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수면 내시경을 좀 해보셔서 아실 텐데 저희가 지금 하는 이 수면 내시경에 쓰는 약제하고 비슷한 약을 이용해서 주무시는 동안 이제 치과 치료를 끝내는 거죠. 근데 이때 제가 20년 이상 임플란트를 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실제 다음날 오셨을 때 많이 아프셨어요? 이렇게 여쭤보면 수술 부위가 아픈 거는 말씀을 안 하시고 몸살 걸려서 나 어제 계속 내과 가서 주사 맞았어.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무시면서 임플란트를 수술하게 되면 일단은 이 몸의 경직 상태가 오지 않기 때문에 편안한 치료를 할 수 있고 치과에서는 내과에서 쓰는 이 수면 내시경 용량의 최소 용량을 씁니다. 그 이유는 가끔 수술을 하다가 다물어 보세요 하고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이분이 계속 주무시고 계시면은 담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최소 용량을 쓰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거와 또 환자분들의 어떤 주무시는 동안에 행동을 갖다가 감지할 수 있는 행동 조절 감지 장치를 갖다가 치과에서는 반드시 쓰기 때문에 최소 용량을 쓰고 기자재를 쓰기 때문에 안전한 시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면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어르신들 분들 중에서는 만성 질환자도 많으신데 이런 분들이 좀 이러한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완쾌가 좋아졌던 분들이 있을까요? 네네. 화면 보시겠습니다. 사례도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빠를 것 같아서요. 이분은 당뇨와 고혈압을 가지신 84세의 여자분이셨는데요. 처음에 오셨을 당시에 요 좌측에 치아가 하나, 둘, 세 개가 잘 쓰고 계셨는데 이게 진지 드시다가 똑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께서는 난 지금 당뇨도 있고 혈압도 있고 84세나 됐는데 실제적으로 이 나이에 임플란트는 못 하겠다. 그래서 틀니는 더 불편한데요 했더니 이분께서 이쪽 부분에 임플란트를 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이를 빼고 4개월이 지난 뒤에 뼈 이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나서 임플란트를 신고 그 후에 머리를 올리다 보니까 1년 1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여러 번 다니시면서 수술할 때도 너무 아팠고 6년 전이라 사실 가물가물하지만 나는 너무 아픈 경험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연세 있으시고 당뇨, 혈압 있으신데 괜히 임플란트 심는다고 또 긴장하시면 혈압이 상승될 수도 있고 잇몸을 갖다가 쭉 벌리게 되면은 당뇨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실 수밖에 없어서 이분의 경우에는 세 개 치아를 갖다가 빼는 날 거기에다가 임플란트를 갖다가 이렇게 2개를 심으면서 당일날 미리 그 지대주 연결자를 갖다가 먼저 만들고 그 후에 위에다가 치아를 이렇게 완성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상태로 오셨던 거고 일주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수술과 동시에 이렇게 진지 드실 수 있게 해드렸고 지금은 완전히 완성을 하셔서 6개월마다 검사를 다니시는데 이분께서 지금 아마 86세 정도 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분이 항시 부탁을 합니다. 본인처럼 틀니한다고 오셨을 때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제발 설득을 해서라도 틀니로부터 좀 이렇게 해방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수면 임플란트와 디지털 내비게이션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수술 당일날 임시치아까지 올려드리면서 이분이 이제 망설이고 했던 틀니로부터 해방시켜드리고 오실 때마다 꼭 90도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니까 너무 보람을 느끼는 케이스라 말씀드렸습니다. 네,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계신 80대 여성분이 수면 임플란트를 받은 사례를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또 치아가 전혀 없는데 틀니를 착용하고 있다가 임플란트를 했다라는 분도 있으시다고요? 네.
이분도 75세의 당뇨를 갖고 계신 이제 여성분이셨는데요. 이분은 더 재밌는 사연이 여러분들 하나 아실 것은 이 아래턱에서는 신경선이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치아 한 4번째나 5번째 자리쯤에 신경이 양쪽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틀니를 이렇게 15년 이상 60대 초반에 끼셨기 때문에 턱뼈가 다 녹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경선이 이 위에까지 다 올라와 있는 상태다. 심을 수 있는 구간은 이 신경과 신경 사이에 있는 앞니 요만큼밖에 되지 않는데 이분께서 한 10군데의 치과를 다니셨습니다. 근데 한 5군데에서는 임플란트를 아예 심을 수가 없다. 왜? 뼈가 너무 얇고 신경선이 가깝고 그리고 한 5군데에서는 심을 수는 있는데 이 앞에 임플란트를 2개만 심어서 똑딱이 형태로 틀니를 하자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까만 지점이 신경이고 이쪽이 신경인데 신경과 신경을 피해서 이렇게 5개를 심어준 이유가 뭐냐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 잇몸이 너무 뼈보다 높기 때문에 틀니가 이렇게 올라가서 껴있는 게 아니라 얹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런 5개를 갖다가 심어줌으로 인해서 12개의 치아를 갖다가 쭉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수술 전에는 이랬지만 일주일 후에는 기둥까지 이렇게 세워서 현재는 틀니가 아닌 임시치아 상태로 12개 치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분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 왜 못 심는다고 하고 2개밖에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나를 틀니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치과가 있어서 너무 좋다.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굉장히 오랫동안 틀니를 쓰시다가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사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치료 효과는 환자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고요.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서울전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시청자 한 분과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신 분 목소리는 굉장히 젊으신 것 같은데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네, 50대 초반이거든요. 네, 50대 초반 어머님이신데 치아가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네, 제가 몇 달 전에 치과에서 일을 하나 뽑았는데요. 네. 그때 치과에서 마취할 때 마취도 너무 아팠고 정말 무서웠었어요. 네. 근데 그 치과에서 네. 임플란트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못 가고 있거든요. 무서워서. 네. 혹시 그 부위가 어느 부위신가요? 위인가요? 아래인가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에서 네. 뒤에서 하나 2번째인 것 같아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잠깐 소개를 지나가면서 했었는데 임플란트 자체가 사실은 심는 어떤 술식이 어렵고 어떤 치과에서 해도 아프고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제 몸 스스로가 긴장을 해서 이 임플란트 수술이 끝나고 꼭 근육통이 생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화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저와 같이 좀 20년 이상 어떤 경험이 있으면서 수면 임플란트와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하는 치과를 찾으시게 되면 거기에서 주무시는 동안 가볍게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있고요. 이게 어금니 2번째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저희가 이 눈하고 코하고 어금니 사이에 광대뼈 안에 빈 공간이 있거든요. 그 빈 공간이 상악동이라고 하는데 그 위치만 괜찮아서 턱뼈가 어느 정도 존재한다면 당일날 좀 전에 보여드린 분처럼 임시치아까지 다 만들어 드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 좀 안타까운 거는 치아를 뽑기 전에 차라리 제가 뵀다면 이를 빼면서 그날 심고 그날 임시치아까지 하면 치과 공포가 좀 덜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마취 부분은 속도 조절하면서 천천히 저속으로 컴퓨터로 속도 조절하는 무통 마취기를 이용하면 또 이렇게 천천히 마취를 하면 마취에 대한 공포도 없앨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충분한 답변 되셨나요?
정말 그러면 안 아프고 네. 이렇게 편하게 수술 받을 수 있는 거 맞는 거죠? 예, 예. 일단 수면 상태가 한 5분, 10분이면 시작되시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부터 주무시다 보면 한 10분이면 뭐 간단하게 뺀자리이기 때문에 5분에서 10분이면 임플란트 식립이 될 거고요. 그 후에 연결하는데 임시 치아를 그날 안 하는 경우라면 뭐 한 5분에서 10분 사이에 수술이 끝나니까 별게 아니고 임시 치아까지 한다고 보면 한 3, 40분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그냥 푹 주무시고 나면 치아가 하나 만들어져 있는 신세계를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주무시면서 했기 때문에 통증도 사실은 뭐 치아 뽑았을 때 몇 달 전에 느꼈던 거에 10분의 1도 안 된다고 확신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면 임플란트와 같은 이런 치료를 통해서 좀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문의사항 다 끝나셨기 때문에 또 다음 전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신 분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 63세. 네, 60대 어머님이신데 치아가 어떻게 불편하셔서 전화를 주셨나요? 치아가 아래 두 개, 양쪽으로 밑에 아래 두 개, 위에 하나 6개가 없어요. 어금니 쪽만 6개가 없으신 건가요? 예, 네. 그러면 아래쪽에가 정확히 어금니 양쪽으로 두 개 없으신 건가요? 예, 예. 위에는 한 개만 예, 없으시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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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 혹시 아래쪽에 틀니를 끼고 계신가요? 아니요, 아무것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아. 이빨 뺀 지가 한 몇 개월 됐어요. 아, 예. 혹시 비용적인 것만 괜찮으시면은요. 예, 지금 빠지신 개수 아래쪽에 양쪽에 두 개, 네 개, 위에 예. 하나 해서 예. 총 6개를 갖다 임플란트를 하는 게 맞고요. 예, 예. 저희가 보통 임플란트를 할 때 예. 이 가운데 기준으로 6번째까지만 치아가 있으시면 깍두기까지도 충분히 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부담이 되시면 아래쪽에 지금 2개 빠졌다고 하시는데 끝자리는 하지 마시고 끝에서 두 번째 자리 양쪽 2개만 식립을 하시면 진지는 잘 드실 수가 있고요. 이빨을 끼우네요. 예. 네네네. 그렇게 되면은 되는데 요새는 100세 시대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 이제 반절 조금 더 사신 상태이기 때문에 비용만 여유가 되신다면 반드시 밑에도 4개, 위에도 2개 해서 총 6개의 임플란트를 심는 걸 좀 권유는 드리고 싶고요. 어떤 시간과 경제적인 걸 잘 고려해서 하시면 되고 저희처럼 좀 경험 있고 잘하는 원장님을 근처에 잘 찾아보시면 당일날 수면 상태에서 구멍만 내서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잇몸을 갖다가 일단 절개를 하고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 그때부터 좀 아프고 기간도 더 걸리고 임플란트 수명도 짧아지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꼭 내비게이션이든 아니면 어떤 플랩리스 절개 없이 한다고 하는데 구멍만 내서 심는 임플란트 하는 데를 좀 잘 찾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어떤 방법도 쓰실 수가 있냐면 아래를 4개를 먼저 양쪽을 심어 놓으시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신 상태에서 앞으로 2년이 지나시면 이제 국가에서 한 130만 원 정도, 개당 한 65만 원 정도씩 혜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위에 양쪽은 뭐 한 2년 뒤에 이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고 단 방문하셔서 이제 사진을 찍어봐서 어머님의 상황이 정말 빨리 하는 게 좋다면 2년 늦추시면 안 되는 거고요. 괜찮다고 판단이 되면 2년 뒤에 하시면서 약간의 어떤 국가보험 혜택을 좀 받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업직을 당장 씹고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2년 이후에 어떻게 기다립니까? 어머님한테 아까 말씀드린 게 아래쪽에 하나씩만 심어도 진지 드시는 데는 지장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래를 위에가 하나씩은 없지만 미리 밑에를 4개를 심어 놓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2년이 지나서 위에 거를 2개를 하시면 맨 끝에가 또 기능이 되니까 훨씬 좋죠. 그리고 이는 좀 빨리 하셔야 되는 게 그 맨 끝에 6번째, 7번째 끝에 2개 치아는 뿌리가 여러 가닥이거든요.
그래서 아. 고2가 있어야만이 진지를 꼭꼭꼭꼭 씹어서 드실 수가 있는데 고2가 없게 되면은 사실은 그 앞니들이 좀 수명이 짧아질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어머님의 경우에는 세 가지입니다. 비용이나 시간 여러 가지 부족하시면 양쪽에 하나씩만 심어서라도 빨리 보강을 하셔야 되고요. 아, 예, 예. 예, 양쪽에 2개씩 4개를 심어 놓고 2년 뒤에 보험 혜택을 보셔도 되고요. 세 그러면 번째로는 지금 보험 혜택 네. 상관없이 6개를 그냥 다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네, 이렇게 절개 없이 구멍만 내는 이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소개해주신 치료법 잘 참고하셔서 통증 완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질문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술 사례로도 만나봤고요. 또 전화상으로도 시청자분들과 만나봤는데요. 이 수면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때 좀 조심해야 할 것들 뭐가 있을까요? 네, 수면 임플란트 하면은 뭐 사실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과에서 저희가 하는 수면 내시경 약제하고 거의 똑같은데 용량을 갖다가 최소화 쓰는 이유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계속 주무시면 안 되거든요. 중간에 다물어 보세요 이러면서 어떤 방향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수면 내시경 하실 때 용량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극소량밖에 쓰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또 하나는 행동 조절 감지 장치를 치과에서는 반드시 사용하기 때문에 이분의 어떤 생체 변화를 갖다가 꼭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도 제가 꼭 상담할 때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뭐냐면 전신 마취와 수면 임플란트에 대해서 이게 수면 치료에 대해서 약간 혼동들을 하셔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어떤 분들이 많냐면 수면으로 하면은 이거 IQ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사실은 많은 분들이 꼭 여쭤보시는 게 이게 해독과 안 해독과보다는 전신 마취를 하면 IQ가 좀 낮아지고 머리가 좀 안 좋아지고 기억력이 그런 부분들을 그거를 똑같이 수면 치료에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내시경 하셨다고 머리가 좀 안 좋아지시고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보다도 용량을 10% 이하로 쓰기 때문에 괜찮은데 단지 이제 주의하실 점은 본인들께서 갖고 계신 어떤 질병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 질병에 따른 실제적으로 드시는 약을 정확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뭐 큰 유의할 점은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수면 마취를 한다고 해서 좀 IQ가 떨어진다라는 건 오해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고요. 지금 수면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예.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컴퓨터 화면을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이런 게 나오기 위해서는 처음 방문하셨을 때 구강 스캐너를 가지고 전체를 갖다가 사진을 촬영을 하고요. 다른 치과에서 하듯이 CT 촬영을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 2개의 상태에서 이런 어떤 화면이 나오게 되고 여기 지금 빨간 선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신경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에서 뭐 46번, 44번, 15번은 지름은 4.0으로 하고 10mm로 하겠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모형을 심어 보니까 양쪽에 폭이 많이 남는구나. 그러면은 4.0에 10이 아니고 4.5에 뭐 11.5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어떤 모의 수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20년 전 임플란트 처음 할 때 정말 답답했던 거는 CT도 그때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어떤 입체가 아닌 평면 사진을 가지고 수술을 하던 시기가 있었고요. 한 15년 전쯤에는 CT가 치과에 많이 도입이 되면서 약 15년 전, 10년 전에는 CT를 가지고 입체상을 봐서 수술을 했고요. 최근 한 5, 6년 전부터는 국내 기술로서 만들어진 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컴퓨터로 360도를 돌리다 보니까 이분의 여기가 좋구나, 여기는 약하구나, 그러면 좀 이렇게 심어야겠다, 이렇게 심어야겠다, 이런 어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앞선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의 시술을 진행하고 정확한 이 시술을 가능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인 설명 들어볼까요? 네, 저희 치과의 전경인데요. 일단 내비게이션을 하시려면 요 구강 스캐너를 가지고 쭉 찍습니다. 그러면은 요 화면에
스캔이 쭉 돼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CT를 찍게 되면 두 가지를 합성을 시켜서 이런 어떤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가상 장치가 나오게 되고요. 보철물까지 이렇게 끝내는 거죠. 그래서 임플란트를 함에 있어서 한 2번만 나와도 임플란트가 심겨지고 임시치아까지 되는 방법은 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밖에 없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임플란트 시술에서 내비게이션 과정이 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건가요, 원장님? 예, 계속 똑같은 얘기인데요. 네. 저희 치과에서 이제 방문하신 분을 대상으로 이렇게 스캔을 하면 요 화면에 이렇게 화질이 뜨게 되고요. 요 상태에서 이제 CT를 찍습니다. 그러면은 이 스캐너와 CT를 중복시킨 이런 어떤 장치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수술 당일날 오셨을 때 요 장치를 갖다가 끼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 파란색 링이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이제 그대로 심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술이 끝나고 나면 요 장치는 이제 소용이 없는 거고 이 홀에는 지금 임플란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금니 3개를 이런 식으로 뭐 심는 데는 절개를 안 하기 때문에 꼬매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시간이 단축되고 일단은 잇몸 절개를 안 했기 때문에 임플란트 수명이 길다는 의사들의 논리 외에도 본인들이 당장 느낄 수 있는 거는 멍이 든다든가 통증이 심하다든가 거의 뭐 피도 거의 안 나고 통증도 거의 없기 때문에 상당히 편안한 시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위 어르신들 보면 또 틀니를 착용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신데 이런 분들을 위한 내비게이션 시술도 있다고 하던데요. 네. 같은 내내 사진이라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장치를 만드는 거죠. 이 아래턱 같은 경우에는 위턱보다는 좀 턱뼈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6개 정도 임플란트를 가지고도 아까 첫 번째 어금니 12개 치아만 만들어주면 되고 비용적으로 좀 여유가 있고 뼈가 튼튼하신 분들은 6개가 아닌 8개까지 들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일주일간의 시간을 거쳐서 이런 장치를 만들어서 이 홀에다가 그대로 임플란트를 심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시간적으로는 뭐 한 40분 안쪽으로 이 수술이 끝나고 그 후에 몇 달이 지나서 연결이 되는 이런 기성 어부트먼트 개인 맞춤형 지대주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장착을 시키는 거고요. 이거를 장착을 시킨 상태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임시치아를 껴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틀니 상황에서 오셨던 분이 수술 당일날 이런 기둥을 연결하고 바로 이렇게 임시치아를 끼시기 때문에 틀니로부터의 해방, 수술 당일날 가능하다. 무엇 때문에?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전신질환이 있으셔도 이런 식으로 구멍만 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고 거의 피가 나거나 어떤 통증이 있거나 이런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시술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모의 시술 이후에 실제 시술을 진행하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서울전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시청자 한 분과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버님.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나이가요, 74이요. 네, 70대 아버님이신데 예. 치아는 뭐 어떻게 좀 불편하신가요? 예? 치아는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치아가 임플란트를요, 네. 운니 좌측으로, 네. 우엔니 좌측, 네네네. 거기 이제 임플란트를 했는데요. 몇 개 하셨나요? 예? 3개요. 3개요. 네. 3개를 했는데요. 네. 그거 한 지가 한 3, 4년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자꾸 전기 오는 거 지고 이 해는 우로 처음부터 자꾸 그랬거든요. 처음부터 계속 전기 오는 증상이 있으셨나요? 예, 그렇죠. 또 그게 심하게 또 찌릿찌릿하다 또 괜찮다가 또 찌릿찌릿하다 자꾸 그렇거든요, 지금. 혹시 그 아버님 그 맞물리는 아래쪽 치아 상태는 아버님 본인 치아인가요? 뭔가 위에 씌워놓은 상태인가요? 그 밑에도
씌운 이빨이에요. 그러니까 아버님 본인은 맞는데 위에 뭔가 이렇게 보철물을 씌워 놓으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운이 좌측으로 그 예. 운이는 이제 저기 임플란트를 임플란트시고. 생기를 했고요. 네. 근데 그게 이 코 있는 쪽으로 좌측 그러니까 이제 네. 얼굴에서 좌측으로 찌릿찌릿 정겨우는 것이 자꾸 찌릿찌릿하거든요. 이게 오래됐는데 네. 어떤 때는 되게도 그랬다 또 괜찮았다 또 그랬다 그래서 이게 혹시 저기 뭐 저거 신경을 건드려서 그런가 그래서 걱정이 일단 돼서요. 답변 드릴게요. 예. 그 우회 쪽에서 그런 증상을 임플란트를 심었다고 해서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은 일단은 없습니다. 예. 근데 일단은 그 가까운 좀 큰 병원에 가셔서요. 예. 3차 신경통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3차 신경통이요? 예. 이 머리부터 신경이 예. 그 3차 신경이라는 게 그 12가지 중요한 신경 중에 3차 신경이라는 게 하나는 이 눈으로 가고요. 예. 하나는 이 위턱으로 가고 한 가지는 아래턱으로 가는 치과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3차 신경인데 예. 왜 이 부분을 확인을 해 주셔야 되냐면 지금 예. 임플란트하고 전기가 찌릿찌릿 오는 증상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확신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3차 신경통에 대해서 검사를 하셔야 되는데 예. 불행히도 이 3차 신경통을 갖다가 지금 사진을 찍거나 MRI나 이런 거에 의해서 뭘 알아낼 수는 없고요. 예. 선생님이 만약에 3차 신경통에 걸렸을 때 드시는 약, 그러니까 3차 신경통이라고 가정을 하고 약을 처방을 낼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약을 드셨는데 찌릿찌릿한 게 감소가 되거나 없어지면 죄송하지만 3차 신경통이 맞는 그런 원시적인 어떤 진단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3차 신경통 약을 처방낼 수 있는 병원이 사실 종합병원밖에는 지금 없는 상황이라 가까운 종합병원에 가셔서 치과 쪽에 예약을 하시고 찌릿찌릿한 증상이 있어서 혹시 3차 신경통이 의심돼서 오셨다고 이렇게 하시면 그 예. 병원에서 3차 신경통에 대한 약을 드릴 거고 그 약을 드시고 나서 증상이 변화가 없으면 실제적으로 3차 신경통이 아니면은 사실은 임플란트 문제도 아니라면 위에 아까 제가 그래서 밑에 혹시 뭘 씌웠는가를 왜 여쭤봤냐면 우리 왜 금수저나 은수저 이런 거 부딪히면서 갈바닉 이온 반응, 찌릿찌릿한 반응 오듯이 이 치아 대 치아가 그렇게 오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온니하고 아랫니 씌운 이 금속 둘이 부딪히는 어떤 느낌 때문에 그런 증상이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코 쪽에 약간 그러시다는 거 봐서는 아마 3차 신경통이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빨리 확인하시는 게 아버님도 마음이 편안하시니까 종합병원에 가셔서 약 처방을 좀 받으셔서 그걸 드셔보시고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그렇게 좀 3차 신경통인지 아닌지 만약에 3차 신경통으로 판명이 되면 그 약 처방을 낸 병원에서 치료법도 아마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CT나 MRI나 어떤 걸 찍어서 지금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 약을 드셔서 증상이 없어진다 아니다 이렇게 좀 아셔야 돼요. 답변 어떻게 충분히 되셨나요? 예. 네, 종합병원에 가셔서 3차 신경통에 대한 이 진단을 좀 정확하게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시청자 한 분과 더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신 분 어머니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63세요. 네, 굉장히 목소리는 젊으신데 60대 어머님, 치아가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지금 어금니, 네. 오른쪽 어금니 2개는 씌운 거고요. 네. 네. 예, 말씀하십시오. 네, 씌우고 하나는 이가 없는 상태예요. 하나 얘가 없는 데가 혹시 네, 그래서 옛날에 씌우면서 걸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양쪽에 근데 걸어서 아파가지고- 가운데가 없으셨다는 거죠? 네, 네네. 근데 아파가지고 오늘 가가지고 그걸 다 벗겨냈거든요. 치아들요? 네네. 네. 뽑으셔야 그랬는데- 된다고 하던가요? 그런데 그렇게 옛날 같이 그렇게 못하고 2개는 씌우고 네. 하나는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두 개 씌운다는 게 혹시 그 기존에 벗겨낸 맨 네. 끝에 거하고 끝에서 세 번째 거하고를 다시 씌우고 가운데 임플란트 넣자는 건가요? 맨 가해를 제일 끝에를 임플란트를 넣죠. 아, 그러면은 어머님 말씀하신 거 봐서는 네. 세 개 치아가 이렇게 가운데 없이 양쪽에 있으셨는데 이 끝에가 임플란트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네요. 네. 네. 그 경우에는 사실은 똑같은 맥락인데 65세가 넘으시면 이제 두 개의 혜택을 보실 수가 있지만 지금 좀 너무 급하거든요. 빨리 네. 진지 드셔야 되니까 임플란트가 하나가 아니고 사실은 두 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가운데는 없었고요. 아니 가운데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쪽이 없으신가요? 맨 안쪽으로요. 끝에요. 하나만요? 예, 하나만요. 예, 그러면 그거 하나만 임플란트다 하시면 되는데 치아가 지금 있는 상태인가요? 예, 두 개는 있고요. 아니요, 신경 그 치료를 했어요. 임플란트 심을 자리에 치아가 있으시냐고요? 아니 거기는 없고요. 아, 예. 그러면 뭐 간단하게 구멍 내서 심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런데 제가 그 네. 저기를 뭐 골다공증 약을 먹었거든요. 1년간. 아, 그 혹시 주사 맞으세요? 아니면 어떤 주기로 약을 드시는 건가요? 그 유방암 수술을 해갖고 구멍 아. 억제제를 먹다 보니까 골다공증이 와서요. 아, 그 약 드신 지는 지금 얼마나 되셨어요? 작년 10월에 끊었어요. 1년 먹고. 아, 그러면은 지금 수술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으세요. 예, 6개월 그것 때문에 이상만 전화를 드린 거예요. 6개월 이상만 끊으시면 괜찮은데요. 예. 많은 치과에서 근데 골다공증이 있으셨는데 약을 끊었다고 해도 아마 좀 잘하는 데 가서 하라고 그러실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 듣기로는 6개월 이상만 약을 끊으셨으면 앞으로 임플란트 신고 완성될 동안만 좀 다시 안 드신다는 조건 하에서 네. 가볍게 그 수술 받고 하시면 되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맨 안쪽이다 이 시야가 별로 안 좋지만 경험이 많은 원장님을 만나시면 잇몸을 안 째고 구멍만 내가지고 거기에다가 싹 밀어넣게 되면 통증도 없이 간단히 끝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시골이라서 찢어야 된대요. 근데 찢으시는 순간 일단 뭐 아픈 것도 아프신 건데 똑같은 아파요. 자리에 그 같은 원장이 똑같은 임플란트를 심을 때 구멍을 냈느냐 찢었냐에 따라서 임플란트 나중에 쓰는 수명이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 시골 인접한 좀 큰 도시에라도 불편하시더라도 사실 이 수술할 때 저도 제가 서울에 있지만 사실 지난주에는 그 경남 양산에서도 저한테 수술 받으러 오셨거든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니고 오신 날 아예 구멍만 내서 간단하게 심고 한 8주에서 10주 정도 지나서 한두 번만 오시면 과정이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치과에서 제시하는 방식보다 횟수가 엄청 줄어요. 그래서 꼭 저한테 오시라는 게 아니고 근처에 그 좀 큰 도시에 경력이 있고 잇몸을 안 째고 좀 하시는 원장님을 좀 찾으시는 게 어머님 숙제일 것 같아요. 네, 절개보다는 비절개로 구멍만 내서 하는 시술을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시술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또 시청자 한 분이 전화를 주셨는데요.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아버님. 네, 연세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야, 76입니다. 네, 70대 아버님이신데 치아는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치아가 저 아금니가 하나가 요 빠졌는데, 네. 그걸 아프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안 하는데 그거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혹시 그 맨 끝에가 그 7번째가 맞나요? 예, 예. 위에 턱이신가요? 아래 턱이신가요? 아래쪽이에요. 아래요. 예, 예. 그 아버님 그 위에 맨 끝에 거 있잖아요. 원래 예, 예. 다 써야 되는데 없어서 지금 안 닫고 있는 치아. 예, 예. 안 닿지 않나. 예, 예. 그 치아가 이게 이렇게 안 닿게 되면 위에 니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아, 예. 예, 그러면은 귀 앞에 한번 한 1cm 부위에 손을 대보시고 이렇게 예, 예. 벌려보시면 움직이는 게 있어요. 예, 예. 그게 관절인데 이 운니가
정상 위치에만 그대로 있으면 안 하셔도 돼요. 예, 아프지도 않고. 네, 뭐 근데 움직이지도 문제는 않고요. 이 우엔리가 예, 밑으로 내려오셔서 예. 계단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 우리가 진지 드실 때 깍 씹는 것도 중요하지만 옆으로 이렇게 살짝 가는 것도 있잖아요. 예, 예. 옆으로 갈 때 이게 계단 층계가 져서 탁탁 걸리게 되면 이 관절에 무리가 가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진지 드시는 차원에서 볼 때는 죄송한 얘기인데 그 대합되는 위에 이를 그냥 빼도 무방하세요. 근데 요새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70세시면은 아직도 그런 예. 관점에서는 아래쪽에 임플란트를 잘하는 예. 병원에서 구멍 하나 내서 심어줘서 개수를 예. 맞춰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안 예. 하셨을 때 하나 명심하실 거는요. 머릿속에서는 정상적으로 7개가 다 있는 쪽으로만 자꾸 씹을 수 있도록 지령을 내릴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아버님께서 안 하시더라도 그 하나 빈 쪽으로 채소 예. 진지 드실 때 5대 5로는 꼭 아니더라도 예, 6대 4 정도. 그러니까 2가 많은 쪽으로 60%, 치아 하나 예. 부족한 쪽으로 40% 이상은 좀 자꾸 씹어 주셔야 돼요. 안 아, 그러시면 예. 어떤 문제가 오냐면 머릿속에서 7개 있는 쪽으로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한쪽만 예. 자꾸 쓰시면서 태화가 되실 수가 있어요. 충분한 답변 되셨나요? 예, 될 수 있으면 씹는 게 좋겠네요. 아이, 그럼요. 네, 치아를 뽑거나 임플란트 시술을 통해서 치아 개수를 맞춰줘야 한다라는 시술 얘기 도움을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이 임플란트 시술하면 사실 한두 푼이 아니고 또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시술인데 그런 만큼 이 시청자분들께서는 얼마나 오래 갈까? 수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네. 생각하시나요? 공교롭게도 좀 전에 그 질문을 시골에서 주신 분, 네. 제가 사실은 이 대목에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임플란트 수명이 2배 이상 길어질 수 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면 잇몸을 이렇게 째게 되면 일단은 피가 많이 나고 붓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임플란트를 이렇게 심어놨는데 처음에는 부어 있어서 모르시지만 한 2주 정도 지났을 때 이게 터져서 이렇게 노출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구멍만 내서 이렇게 심으셨을 때는 실제적으로 위험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피나고 붓고 감염 이런 게 전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구멍만 내서 여기에다가 밀어넣게 되면 굉장히 안전되고 오래 쓸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러분들 아마 거꾸로 여러 가지 요새 수술 보시면 한 10년 전, 15년 전에는 이 몸이 안 좋을 때 여기 개복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는 전부 뭔가 마이크로칩이든 뭔가 집어넣어서 최대한 상처를 안 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몸은 입안도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크게 상처를 내게 되면 이 밑에 있는 턱뼈가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약간은 흡수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부위만 이렇게 구멍을 내서 했을 때는 전혀 그런 증상이 오지 않기 때문에 임플란트 수명도 같은 원장이 째고 심고 똑같은 재료를 구멍만 내고 내비게이션으로 심었을 때 수명이 훨씬 길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반 임플란트보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의 수명이 2배 이상 높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그러면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도 좀 쉽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아, 예. 비근한 예로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혈압은 문제가 이제 수술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으시면은 혈압이 쭉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주무시면서 내비게이션을 하시게 되면 전혀 긴장을 하실 일이 없으니까 혈압에 도움이 되고요. 특히 이 밑에 있는 당뇨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잇몸을 쭉 절개를 하시게 되면 아무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혈압이나 당뇨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스트레스를 안 받기 위해서 주무시면서 내비게이션으로 하고 당뇨 같은 경우에 절개를 안 하기 때문에 상처 부위가 그만큼 잘 아물 수가 있어서 통증이 당뇨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절개한 경우와 구멍만 낸 경우에
최소한 3배 이상의 어떤 통증을 없앨 수 있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했을 때가 사실은 절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이 많은 질환을 가진 분들한테 빠르고, 수술 시간도 절개를 한 경우에는 저희가 또 꼬매야 되잖아요. 근데 이 꼬매는 시간이 사실은 꽤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구멍만 내서 안전하게 심고, 결과도 끝났을 때 컴퓨터로 미리 계측을 했기 때문에 반듯하고, 그렇다면은 사실은 당연히 할 수 있다면 내비게이션으로 해야겠죠. 네, 어르신분들 중에 사실 이 만성 질환을 앓고 있지 않는 분들 찾기가 드문데 그런 분들도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임플란트 시술하면 뭐 마비가 온다든지 감각이 좀 없어진다든지 하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데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빨간 선이 신경이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임플란트의 부작용은 이 신경관을 갖다가 손상을 시켜서 감각이 좀 마비가 되는 증상. 근데 이 신경을 갖다가 잘못 건들게 되면 제가 책을 통해서 본 바로는 이 입꼬리 부위 아래쪽에 500원짜리 동전 크기 모양의 감각 마비가 온대요. 근데 이게 일단 오게 되면 어떤 증상이 오냐면 양치하시고 물이 여기 이렇게 흘러내려도 전혀 느끼지를 못하시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굉장히 불리하죠. 예를 들자면은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데 여기 흘러내리고 있어도 전혀 못 느끼시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다행히 지금 겨울철이 지나가고 있어서 다행인데 찬바람이 불면 여기가 굉장히 애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 신경관의 위치를 잡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임플란트 시술을 했기 때문에 안전거리를 갖다가 확보를 하는 거죠. 근데 예전에 CT도 없던 시기에는 사실은 이 길이를 어떻게 알 수가 없어서 이런 증상이 있냐 없냐도 정말 신경에 문제가 있냐 없냐 찾았던 거고요. 제 경우를 볼 경우에는 내비게이션 시술을 지난 한 5, 6년 전부터는 전혀 이런 어떤 거를 걱정을 안 하고 제가 일단 편해진 거죠. 22년 전에 처음 임플란트 수술할 때는 사실 이 아래쪽에 심을 때 이 신경을 건들까 봐 너무 제가 고민을 하고, 그때 사실은 심어놓고 잠도 못 자고, 근데 지금은 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있어서 너무나 마음이 편합니다. 한 가지 문제는 이 조합하고 분석하고 이런 치과 진료가 끝나고 이제 어떤 시간 투자에 문제가 좀 있는데, 사실은 의료 입장에서는 편안한 진료가 될 수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이런 어떤 신경 마비 없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하는 원장님들이 좀 더 스트레스를 없애고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금 또 시청자 한 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여보세요. 예. 네. 네, 말씀하십시오. 아버님, 예. 네, 예, 연세. 60입니다. 네, 60대 아버님이신데 치아는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저는 밑에 양쪽 어금니 쪽에 이빨이 양쪽 2개가 없고요. 네. 네. 위에 이빨이 하나가 없고. 근데 네. 이제 이걸 진작 조금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이빨을 하려는 그 시기에 그쪽에 위암 그걸 받았습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지금 위암을 수술을 하고 네. 항암이 지금 한 번 남았었거든요. 한 네네. 번이 남았었는데 지금 남아 있는 상태인데 네. 지금도 뭐 이 음식을 이제 밑에 이가 양쪽에 2개가 없으니까 상당히 그 네. 국물 먹기가 좀 불편하고 해서 네네. 지금도 한 번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한 번 이거 맞고 나서 바로 이제 이 시술을 저는 해야 뭐 음식물도 좀 섭취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네.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그 마지막 항암 치료 하시는 게 날짜도 언제쯤이신가요? 4월 19일 날입니다. 네. 통상적으로는 실제적으로 그 항암 치료도 하시고 나서 최소한 원장님들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뭐 1년을 있다가 해야 된다. 어떤 분들은 6개월은 지나야 된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3개월은 좀 지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 3개월 예, 지나야. 근데 예, 그 3개월 안에 불편하신 상황들은 예. 치과에서 어떤 진단을 이렇게 받으셨을 때 예. 거기에 임플란트를 심기 위한 어떤 작업을 그 기간 동안에 미리 하시는 것도 하나의 지혜라고 생각되고요. 예, 예. 만약에 임플란트가 꼭 아니더라도 좀 임플란트는 임플란트인데 작은 임플란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제품을 심어서 몇 개월 동안 쓰시면서 안정기에 그거를 빼내고 그 자리에다가 다시 이렇게 심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잘하는 치과를 찾으셔가지고 지금도 상의를 좀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4월 달 마지막 항암 끝나시자마자 어느 치과든 좀 결정을 하셔서 그런 과정들을 들어가시면 정확한 임플란트 시술이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하나 가능성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사실 3개월 안에도 수술을 해도 괜찮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거는 이미 빠져 있으신 경우이기 때문에 위에서 구멍만 살짝 내서 심어드릴 수가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3개월 안에도 가능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시간 관계상 전화 연결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요. 또 개인마다 치료 효과는 다르다는 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찾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송영국 원장님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